오늘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어도 주기적인 하락은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1920년대부터 S&P 500의 연도별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10%에서 20%, 30% 하락하는 구간들이 종종 보이고 있죠. 지수도 이런데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더 심할 겁니다. 지난 8월 달에도 지수가 엄청나게 급락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지수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주도주였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아주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워렌 버핏이 2007년도에 헤지펀드와 내기를 했었죠. 기부 내기였거든요. 10년 동안 수익률을 내기한 건데 워렌 버핏은 S&P 500의 ETF를 선택했고 이겼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10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S&P 500의 성과는 전체적인 수익률 그래프로 봤을 때 상위 9%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다른 걸 하지 않고 S&P 500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걸 많이 했을 때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S&P 500의 ETF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연평균 11% 정도의 토탈 리턴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S&P 500만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월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각각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한 달에 10만원만 투자를 해도 30년이 지나게 되면 2억이 넘는 돈이 모이게 됩니다. 30만원을 투자했을 때는 6억, 50만원을 투자했을 때는 10억의 돈이 모이게 되고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는 19억의 돈이 모이게 되죠. 물론 물가 상승률을 생각했을 때 30년 후에는 지금의 19억과는 다른 가치를 지닐 거예요. 하지만 연 11%라는 수준은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해지한 좋은 수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젊은 20, 30대의 경우 요즘에는 80살, 90살까지 사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월 30만원씩만 납입을 해도 40년 투자했을 때 17억 이상의 돈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리 효과를 충분히 노리게 되면 S&P 500만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도 굉장히 큰 성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립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초기 자금을 모으는 건데요. 초기에는 원금의 비중이 아주 높거든요. 초기 1년 차에 절약을 해가지고 100만원을 더 투자하게 되면 30년 차에 1000만원을 투자한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지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리 효과를 누릴 시간이 충분하다면 최대한 절약을 하고 부업을 해가지고 5년, 10년 사이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한 뒤에 그 이후에는 원금을 좀 더 줄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폭락이 나왔을 때 팔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와서 마치 증시가 망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회복을 했거든요. 이런 시기가 왔을 때 내 수익률도 떨어지고 크게 올랐던 자산이 많이 깎아먹으면서 팔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겠지만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적립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급등해도 팔지 않아야 돼요. 이 정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만족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거기서 복리 효과는 끝나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첫 10년 차에 2천만 원이고 20년 차에 7,500만 원이니까 10년 동안 5,4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 10년 차를 보시면 1억 4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복리 효과 때문에 수익금이 점점 빠르게 늘어나거든요. 물론 노후가 돼서 이 돈을 뺐어야 되는 시기가 오면 당연히 빼야 되겠지만 당장 필요한 금액이 아닌 것들은 팔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매수만 하고 계좌도 열어보지 말고 신경을 끄셔야 됩니다. 계속 쳐다보게 되면 오늘 수익률이 100%였는데 지금 50%가 됐네, 50%였는데 200%가 됐네, 이런 거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뉴스에서 경기 침체가 어쩌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하면은 괜히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들거든요. 정보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취미생활을 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성과도 충분히 훌륭한 금액이긴 하고 상위 9%라고 하지만 조금 더 벌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연평균 11%로 이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연평균 수익률을 1%, 2%만 높여도 이게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거든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S&P 500이 아니라 나스닥에 투자한다든지 개별주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거죠. 내가 적립식 투자만 하는 거는 너무 약간 지겹다 혹은 조금 더 벌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일부 자금, 절반이면 절반 자금은 적립식으로 S&P 500을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자금을 리밸런싱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리밸런싱이란 건 이런 식으로 높아졌을 때 팔고 그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위기가 와서 싸졌을 때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추가로 올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 리밸런싱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을 더 깎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잘 하셔야 되고요.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고 사는 과정 중간에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게 되거든요. 이때 단기채를 보유하시거나 지금 기술주들이 내려가고 가치주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경기 순환을 예상해서 시세가 좋을 종목들에 미리 자산 배분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패하지 않는 거거든요. 실패를 하게 되면 단순히 수익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주식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S&P 500을 매달 적립해 가시고 관심을 조금 끊어주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